TV의 양명태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개성공단 요새화 협박이라든가 또는 어저께 그 폭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분노가 머리끝까지 솟구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더더욱이 북한에서 까고 있지 않습니까? 뭐를 까느냐? 특사 파견을 간청했다는 말에 더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사에는 정의용과 서훈이다. 국정원장과 안보실장까지 이름을 거명해서 그런데 칼처럼 싹 빼버렸다. 소위 누가 김여정이가 싹둑 잘랐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북한 조선통신에 내보냈습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이죠. 그러나 그 주장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대한민국 이게 뭐냐? 국민들의 자존심은 뭐냐? 망가질 대로 망가진 자존심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뭔가 소용돌이 속에 있다. 빨리 강건한 대한민국으로 빨리 발돋움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인적 쇄신이 긴급하게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방부 장관 김관진과 같은 강한 장수를 전면에 포진시키고 또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소위 김관진 같은 사람을 포진시키고 또 통일부 장관 북한에 마치 손발과 같은 주구와 같은 모습을 가끔 보이면서 대북전단을 날렸던 그 탈북 애국자들을 갖다가 폄훼하면서 차별금지법을 4시간 반 만에 차별금지법이 아니고 그 대북전단 금지법을 갖다가 살포금지법을 만들겠다고 응수한 이런 통일부 장관 즉각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강경화 외무부 장관 유엔에서 일을 한 사람이 언제 이렇게 친북적이 됐는지는 모릅니다. 이런 분들을 특히 즉각 교체함으로써 이 정부의 면모를 일신하지 않으면은 이번에는 국민들이 그 국민들의 소용돌이 치는 이 마음을 어떻게 진정할 수 있을까? 참 걱정됩니다. 최근에 그 남북관계를 보면 북한은 문재인 정권을 길들이기 위한 온갖 협박 수단을 다 퍼붓고 있다. 또 문 정권은 거기에 반박하기는커녕 머리를 거듭 쪼아리는 그런 굴욕적 형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언론, 사설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렇게 비추는 것이 사실이란 데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한번 항변을 해보시죠. 이 문화일보 사설에 오늘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북개성공 금강산 그 요새화 협박을 하는데 문정권이 굴종이 화를 더 키웠다. 이런 기사입니다.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최근의 남북관계를 보면 북한은 문재인 정권을 길들이기 위해서 온갖 협박을 쏟아내고 문 정권은 반박은커녕 거듭머리를 쪼아리는 굴욕적 형태를 이어가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국민들은 아마 이 상황에서 동의를 할 겁니다. 북한의 도발 강도는 갈수록 높아진다는 점에서 문 정권의 양보가 어디까지 갈지 어느 정도까지 굴복해야 북한이 멈출지 예상하기조차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떡 하나 주면은 안 잡아먹지. 우화처럼 말이죠. 문 정권의 굴종이 북한의 기만 살려주고 결국 대한민국의 안보의 환은 키우는 경향까지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이 문화일보 사설자는 지적합니다. 이제 군대가 다시 들어가기로 북한군 총참모부가 얘기했습니다. 이제 무장화된 군대가 다시 진출해서 금강산이라든가 개성공단, 디해무제띠에 다 들어옵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2003년에) 개성공단을 위해서 북한군 2군단 소속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 등을 뺐는데 이를 원상복구한다. 요새로 만들겠다. 이걸 발표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휴전선을 각각 5km, 10km 북측으로 이전하는 효과를 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남침 저지용 바리케이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지금 개성 금강산이 공격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오히려 조성됐습니다. 자, 길을 좀 잘 닦아줬습니까? 정반대로 지금 개성 금강산이 공격의 거점이 됐다니 기가 막힙니다. 요새화가 됐고 말이죠. 문 대통령이 6.15 선언 20주년을 맞아가지고 남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사업을 찾아 실천해 나가지고 한 다음 날 바로 땅 공격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정권 인사들은 북한 편들고 난립니다. 동조하고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대북제재 예외로 하자는 주장을 편 게 바로 그 대표적입니다. 이 김태년이라는 사람이 원내대표인데 176석에 금강산 관광하고 개성공단이 대북제재 예외로 하자고 주장을 편 게 바로 대표이라고 언론은 지적합니다. 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그래놓고 미래통합당 목신 법사위원장 상임위원회를 갖다가 전부 다 독식을 해요? 쫓아버리고 뺏어서 먹어요? 입 딱 닫아버려요? 그리고 희낙낙거리고 야당이 없는 데서 자기들끼리 뽑아놓고 그리고 웃고 난리를 쳤다는 게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아요? 정치를 잘하면서 녹을 먹고 그렇게 웃음을 웃으십시오.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아니 세상에 그 상임위원장 좀 여담하겠습니다. 이 국회 상임위원장 야당목까지 뺏어버렸는데 법사위원장 물론 윤석열 죽이려고 그랬겠죠. 검찰이라든가 법원을 갖다가 장악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 언론에 이렇게 분석들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원회 길을 메고 코를 메고 목을 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 바둑 까만 돌 하얀 돌 알죠? 바둑 뛸 때 흑석 백석 가지고 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이 누가 집니까? 고수들이 지고 흑은 하수가 지지 않습니까? 그럼 고수가 먼저 바둑 둡니까? 고수는 점잖게 그 흑한테 먼저 뒤세요. 원래가 흑이 그래서 먼저 바둑을 놓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흰 백이 고수가 누굽니까? 176석을 가진 김태년 아닙니까? 흑이 누굽니까? 100석 가진 통합당 아닙니까? 그런데 백이 말이죠. 백을 가진 김태년이가 아니야 내가 먼저 두겠어. 내가 먼저 두겠어. 내가 먼저 두겠어. 하니까 아니 수도 고수인 사람이 이 사람 바둑에 도가 없네. 고수가 원래가 흰 백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뛰게 돼 있는데 이제 먼저 뛰겠다고 난리를 치네. 아 세상이 변했구나. 바둑이 없어졌구나 하고 미래통합당은 도망가 버린 겁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쫓겨나간 거죠. 화가 나서 나간 거죠. 질싸움. 아니 협치를 해야 되는 이 마당에 그러니 흙을 집어 던져버린 겁니다. 지금 백은 그러면 흙을 가져와야 같이 바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둑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흙만 가지면 백과 흙을 다 가지면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깔깔깔깔 웃었다는 그 웃었다는 웃음들이 신문에 대서특필됐어요. 그런 당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또 더더욱이 재밌는 것은 이낙연이 사진이 크게 나왔는데 이낙연이가 좋아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어쩔 줄 마스크 끼면 보통 웃는 모습 크게 안 보이는데 얼마나 웃었길래 이 얼굴에 만면의 희색을 띤 웃음이 있는 사진이 나왔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해놓고서 우리가 이겼다는 것 하면서 큰 소리 했겠죠. 그러면서 대선 주자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서 표정 관리를 그럼 차라리 심각하게 이렇게 쥐고 있었으면 될 텐데 그냥 웃음 띄는 것이 딱 포착이 되니까 야 옛날 이런 말 있죠. 브루투스가 시자에게 칼로 이렇게 찌르자 시자가 브루투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브루투스 너마저도 하면서 죽었지 않습니까? 야 대선 주자 무소불위 1위라는 이낙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표정 관리 못했어요. 대통령 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어저께 받았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북한 개성공단 금강산 요새화를 협박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 이렇게 강하게 이 문정권을 협박하는 것은 문정권이 굴종이 화를 더 키운다라는 제하의 이 사설 문화일보 사설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입니다. 정치를 잘해야 된다. 의회주의자이기를 포기하면은 이미 의회주의자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의회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수수는 국민이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뭘 준비합니까? 의회를 혼낼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이게 말입니까? 지금 이게 정치입니까? 이게? 이런 국가가 어려운 중에 정치를 잘해야 되는 쪽은 오히려 국회인데 친북적인 얘기만 계속합니다. 정신이 없어요. 저 사람 국가 이익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국가 이익을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국가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북한을 지금에 와서 북한 달래기를 지금 나선다? 또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어저께 한 4사람 북한 달래기 한 사람들 나왔죠. 언론에 나왔죠. 네. 그걸 보면서요. 우리나라 잘 되려면 국민들이 많이 시달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태양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지만 가장 아픈 그 시간이 새벽이 가장 춥습니다. 새벽 4시, 5시 동력이 트기 바로 직전에 무렵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겨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추위 중에서 하루 중에서 그 시간이 가장 춥죠. 동력이 바로 트기 직전. 네. 대한민국 지금 가장 추운 계절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이 대한민국 헌법이 승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승리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